기능성 섬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고텍스. 이 고텍스의 어떻게 보면 접합 방식이죠. 섬유를 접합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텍스 자켓 또는 기능성 자켓을 고를 때,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이제 끝에 있는 것이 이제 2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EL이라고 이제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 2레이어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가 2.5레이어, 그러니까 고텍스 기준에서는 이제 팩라이트라는 모델입니다. 2.5, 그 다음 맨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3레이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겉감과 멤브레인이더라고요. 그 다음 안감이 딱 이렇게 접합이 돼서 하나의 섬유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3레이어죠. 대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3레이어 방식이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 방투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능이 더 고급화된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3레이어 제품을 이제 많이 쓰시는데, 2.5레이어나 2레이어도 충분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또 각각의 단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2레이어 방식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레이어 방식 말 그대로 이제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막입니다. 원어 자체가 멤브레인 뜻이 얇은 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막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이제 물방울은 이제 침투하지 못하고 내부의 습기, 우리가 말하는 땀이죠, 수증기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멤브레인, 얇은 막. 그 얇은 막을 이제 이런 멤브레인을 만든 제조사마다 이름을 다양하게 붙이는데, 고텍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자체 멤브레인 자체는 이제 고텍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2레이어는 이 멤브레인에다가, 고유의 멤브레인에다가 앞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겉감이죠. 겉감에 섬유를 덧붙여가지고 두 겹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요렇게, 앞쪽 멤브레인 바깥쪽은 겉감과 멤브레인을 직접 접합해서 2레이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안쪽에 이 안감은 뭐냐? 네, 안감이 아까 2레이어 그 고텍스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2레이어라면 어떻게 보면 얇죠. 왜냐면 두 겹이기 때문에 얇고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상대적으로 2레이어는 굉장히 일반 나일론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께가 얇고 그런 그 무게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멤브레인이 그대로 이제 안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안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신체에 직접 닿거나 그러면 이제 오염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감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섬유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구조죠. 두 겹짜리니까. 그런데 이 멤브레인이 직접적 노출된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안감을 다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안감은 이런 메쉬 재질을 많이 쓰고요. 왜냐면 가볍고 통기성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쉬, 그 다음 감촉도 좋으니까 메쉬를 쓰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2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나일론을 이렇게 대서 또 보온성을 더 높이는, 그러면서 이제 멤브레인에 접촉되는 것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물 메쉬망을 많이 이제 쓰죠. 그러니까 2레이어는 멤브레인 기준으로 겉감에다가 보호용 섬유를 붙이고 바로 노출된 이 멤브레인 안에 보시면 이게 하얀색 멤브레인이에요. 하얀색 멤브레인 통상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보시면 이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별도로 안감은 됩니다. 이것도 장점이, 무게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 피부에 접촉하는 이 촉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입으면 기본적으로 외피도 2레이어 방식이라서 부드러운 데다가 안감은 별도로 이렇게 섬유를 이제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접촉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는 좀 더 늘어나죠. 이 기본 이 고텍스 2레이어에다가 별도의 이 안감의 섬유를 집어넣으니까 요만큼이 더 어떻게 보면 무게를 더 가중시키지만, 이 부분은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레이어도
기능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고요. 방수 방풍 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또 고텍스 자체 이런 기능성 섬유는 또 투수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레이어 방식의 자켓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은 동일 디자인의 다른 두 가지 뭐 3레이어나 2.5레이어에 비해서는 안감이 추가돼서 좀 더 무겁다는 거, 그거가 좀 단점이고, 장점은 아까 좀 안에 내피에 이렇게 별도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접촉되는 이 신체 피부와 접촉감이 좋고, 입어보면 상대적으로 이 두 2.5나 3레이어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활동성이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가격도 나머지 두 개보다 좀 저렴한 모델들이 좀 많아요. 이 투레이어 방식에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때 크게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이제 천천히 움직이시거나 활동성보다는 좀 이렇게 이게 말고 방수, 그다음 이제 보온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성 자켓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투레이어 방식 아주 좋습니다. 거기 이제 2.5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2.5레이어는 말 그대로 겉감, 첫 번째 층이죠. 겉감. 그 다음 안쪽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멤브레인인데 이 멤브레인을 다시 한번 코팅을 처리했어요. 지금 팩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색이 좀 검회색이죠. 요거는 이제 팩라이트, 고텍스 팩라이트는 탄소소 성분이 좀 들어간 그 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검회색으로 납니다. 멤브레인에 별도로 천을 접합한 게 아니고 코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겉감을 레이어 1, 그 다음 멤브레인 레이어 2로 보고 요 코팅을 0.5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 레이어라고 많이 이제 불리는데 요렇게 2.5로 불린 것은 겉감과 멤브레인 그리고 이렇게 안감을 별도로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코팅 처리해보면 이제 2.5 레이어 되고 요거 같이 2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멤브레인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2레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장점은 얇죠.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2레이어와 다르게 이렇게 이런 안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라든가 휴대성이 좋아요. 그리고 투습 기능도 상대적으로 좋고 이게 이제 휴대성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팩라이트 뭐냐면 팩커블 이렇게 꾸리기 좋게 그 다음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팩라이트 이렇게 줄임말로 쓰는데 이 모델 자체가 경량성과 이제 휴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시에 등산을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악천을 만났을 때 이 팩라이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입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휴대성 중심 경량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2.5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2.5라고 불린 고어텍스 말고 나머지 다양한 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내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쪽에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코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경량성을 많이 추구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팩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코팅을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2.5 레이어입니다. 이것도 2.5 레이어 방식인데 보시면 멤브레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순수 멤브레인이 아니고 이렇게 격자무늬로 패턴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패턴을 이제 프린트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코팅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2.5예요. 팩라이트와 차이점 한번 보면 팩라이트는 이제 탄소 코팅이 되어 있고요. 바로 겉감과 멤브레인 그다음 탄소 코팅 처리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겉감과 그다음 멤브레인인데 멤브레인의 안쪽에다가 안감을 댄 게 아니고 이렇게 격자무늬 코팅을 했습니다. 이거 메시 아닙니다. 이렇게 프린팅을 했어요. 격자무늬.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인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멤브레인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이제 코팅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2.5 방식에 이렇게 뭐 벌집 모양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헥사 모양이 들어있고 뭐 직사각형 모양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코팅한 것은 이제 2.5 방식. 팩라이트는 거의 검은색 탄소 코팅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프린트 처리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5 방식이에요.
그럼 3레이어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세 겹이죠, 세 겹. 세 겹은 겉감 있죠, 겉감과 안쪽에 멤브레인이 들어있고요. 그 멤브레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금 요 격자머리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섬유입니다. 요거도 보호 섬유, 기능성 섬유를 다시 이렇게 딱 세 겹을 하나의 섬유처럼 이렇게 적층 딱 시켜가지고 접합한 것이 이 3레이어입니다. 샌드위치 방식이죠, 완전히. 그래서 요것은 2.5레이어보다는 좀 두껍죠. 왜냐면 이건 두 겹이고 코팅만 들어간 거고, 요건 실제 진짜로 세 겹짜리가 이렇게 하나의 섬유인 것처럼 이렇게 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레이어보다는 3레이어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더 뻣뻣해요. 뻣뻣합니다. 바스락거리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섬유 자체가 세 개를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게 있습니다. 오픈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두 겹이니까 코팅을 제외하면 아주 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두 겹짜리인 오리지널 이제 2레이어 같은 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근데 3레이어는 뻑뻑합니다. 소리부터 바삭바삭 소리 들리죠. 뻑뻑. 그래서 착용감을 따지면 이 3레이어 방식이 착용감이 제일 좀 뻑뻑하고 활동성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세 겹짜리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내구성이 좋아요. 그 다음 이렇게 세 겹짜리는 거의 대부분 모델들 중에 하이엔드급, 그 브랜드의 하이엔드급은 거의 이 3레이어 방식을 씁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입으면서 활동할 걸 고려해서 투습도 더 높이고, 그 다음 외부의 마찰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급화시킨 그런 이제 기능 섬유는 이렇게 3레이어 방식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각 브랜드 하이엔드급 이런 플래그십 정도 되는 가장 비싼 모델들은 이제 이런 3레이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심 실링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죠. 심 케이블이 이렇게 잘 발려져 있는데, 요렇게 이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섬유의 이 접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게 거의 나머지 브랜드들도 거의 비슷한 요런 패턴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거의 비슷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3레이어 방식은 가장 이제 이 중에 내구성이 가장 좋고요. 성능으로도 거의 이 셋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투습력이라든가 뭐 방수 능력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휴대성 부분에서는 2레이어와 이 패커블의 중간 정도. 왜냐면 이제 세 겹이지 안감을 2레이션 별도로 이렇게 되지 않고 바로 접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게, 같은 디자인, 같은 모양, 같은 크기라 했을 때는 3레이어가 패커블 2.5와 2레이어 방식의 한 중간 정도, 휴대성과 이제 부피 면에서는, 기능성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난 쪽이 이제 3레이어 방식을 씁니다. 2.5 방식은 겉감과 멤브레인 안쪽에 코팅을 해버려서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좀 더 낮춰서 휴대성을 더 높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 2레이어 방식은 가장 또 모델 중에 좀 저렴한 모델이 이제 2레이어 방식을 쓰는데, 무게는 좀 더 늘지만 착용감이 좋고 표면적인 이 섬유가 부드러워서 활동성도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 두 개보다는 더 좋게 느껴집니다. 덜 바스락거리고 저항감도 좀 덜한 느낌이고,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본 그런 사적인 어떤 판단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어텍스 자켓들을 입어봤을 때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꼭 고어텍스만 아니고 방식이 2레이어나 2.5레이어, 그 다음 3레이어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2레이어든 패커블이거든 뭐 2.5거든 아니면 3레이어든 이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벤틸레이션이죠. 이 아무리 뛰어난 그 고기능의 투습력을 가진, 사실 그 방수 능력은 꼭 고어텍스뿐만 아니라 고어텍스가 아니더라도 고어텍스보다 훨씬 더 좋은 방수 능력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결국 이제 투수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몸이 젖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활동성 부분에서 우리만 땀을 많이 배출시켜서 이 쾌적함을 유지하는데 큰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프로급 아니면 고텍스의 프로급이 아니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내가 배출하는 그 땀의 양만큼을 이 섬유 자체가 그렇게 다 완벽하게 배출하지 못해요. 강제 배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지퍼를 열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앞지퍼를,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또 체온이 뺏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겨드랑이라든가 등 쪽에 이 벤틸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섬유 자체가 통과시킬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정도가 되면 이런 강제 배출을 할 수 있어서 예, 몸이 젖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벤틸레이션. 근데 이런 벤틸레이션이, 그러니까 겨드랑이 지퍼죠. 이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 모델이 또 대부분 또 고급 모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난 입으면서 계속 활동한다, 사시사철 입으면서 활동할 어떤 그런 목적의 이런 기능성 자켓을 원하신다 그러면 브랜드를 따지지 마시고 요런 그 저가, 남들하고 가격 비교를 하셔서 저가 중에 이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사시면 이 투숙 기능의 섬유 투숙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요런 벤틸레이션 기능이 이제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어떤 브랜드의 기능성 섬유 자켓을 쓰시든 이런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그냥 배낭에 집어넣었다가 비상상하면 꺼내 쓰겠다 그러면 이 패커볼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요건 좀 더 무겁단 말이죠. 투레이어 방식은 좀 더 무겁고 부피가 좀 더 나가기 때문에 요걸 배낭에 집어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비상 상황에 계속 이 사계절 입으면서 활동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패커볼 좋습니다. 아니면 2.5 레이어. 2.5 레이어 방식을 여러분이 쓰면 요게 섬유가 얇고 그다음 가벼워서 부피도 작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챙겨서 꺼내 쓰기가 참 좋아요. 그다음 기본적인 방수 능력 뛰어나고 투수 능력도 좋죠. 물론 여기다가 만약에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겨드랑이 지퍼가 있다면 최고인데, 거의 패커볼에는 이 겨드랑이 지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목적으로 쓰면 겨드랑이 지퍼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온성 중심으로 추울 때 아니면 비가 갑자기 올 때 내 신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렇게 잠깐 꺼내서 비상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부에 악천 후에 버티는 용도로 쓰기에는 이렇게 겨드랑이 지퍼 없는 모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입으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는 모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더 발생되는 땀을 섬유가 이제 말대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투습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벤틸레이션 통기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 걸 쓰시면 되고, 그냥 비상용에 끊을 때는 굳이 그 자리에서 버틸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추운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벤틸레이션 기능이 없는 이런 패커블을 쓰시면 좋습니다. 투레이는 언제 쓰냐? 일반적인 간단한 등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편적인 레저 활동, 그럴 때 이제 방수 자켓 보온용으로 쓰면 좋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니까 투레이어 방식이.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캠핑이라든가 일반 레저에서 크게 땀을 많이 안 내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활동에서 이런 보온 자켓, 방수 자켓이 필요하다 그러면 투레이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기능성 섬유의 어떻게 보면 그 섬유 멤브레인의 접합 방식, 거기에 대한 차이와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런 걸 구매하실 때는 저는 이제 2월 상품을 많이 사요. 당연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악천을 만나더라도 돌파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아웃도어를 즐기다 보니까 저는 벤틸레이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막 제품을 할 때는 이제 그 제품 설명 사진 중에 벤틸레이션 기능이 겨드랑이 지퍼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많이 입으면서 막 활동하시는 그런 분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런 펜라이트 모델로, 아니면 2.5 모델, 2.5 레이어죠. 이런 경량의 방수 자켓도 여러분 비상용 챙기기는 더 적합하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